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혜성입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신데렐라의 4명의 기사 OST 곡인 윤보미의 Without You 들려드렸습니다. 아우 피곤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도공항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3번째 시간하고 14번째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정거장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정거장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1강부터 12강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제가 빠져먹은 내용들이 있다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시간에 한번 보강을 한번 할 겸 복습할 겸 1강부터 12강까지 내용을 한번 요점 좀 핵심적인 부분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3강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궤도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궤도의 구비 조건은 뭐가 있었어요? 열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동료와 진동이 적고 승차감을 좋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고 궤도 틀림이 적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1강부터 3강 내용 중에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강부터 6강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 켄트도 중요하고 슬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완화곡선이죠. 이 완화곡선은 뭐였냐? 철도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 시 혹은 그 반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하여 나타날 차량의 동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보물선을 삽입하는 그 곡선을 우리는 완화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곡선을 주행할 때 발생하는 부상탈선을 막기 위해서 켄트의 체감을 완만하게 하고 켄트 부정량의 변화는 승차감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4강에서 6강 중에 완화곡선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강부터 8강까지 내용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요. 차량 진동의 종류 있죠? 차량 진동의 종류 중에서 X축을 흔들었어요. 롤링이고요. Y축을 흔들었어요. 피칭입니다. Z축을 흔들었어요. 요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철도 차량 파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철도 차량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동력 분산식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철도의 대부분은 이제 고속철도도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는 이제 동력 분산식의 전동차라든지 무궁화호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동력 분산식, 전동차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 동력 분산식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종류 중에 속하는 전동차에 대한 동력 분산식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축중을 분산할 수 있고요.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9강하고 10강에서 배웠던 신호 및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둬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상치 신호기, 상설 신호기. 상치 신호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냈죠. 먼저 주신호기. 주신호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거장의 진입가부를 지시하는 장래 신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유도 신호기, 그리고 특별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하는 신호기를 발음 조심하세요. 엄호 신호기입니다. 그 다음 또 입한 신호기가 바로 다 주신호기에 해당이 되고요. 종속 신호기는 주신호기의 인식거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바깥쪽에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하는데, 일단 먼저 장내 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원방 신호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 연동장치의 완목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내 신호기의 하위에 설치하는 신호기인 통과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속 신호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부속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 전환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분기기 선로 전환기 장치 설명하면서 분기기는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선로 전환기의 구조상 종류에 대해서 제가 빠져먹은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턱레일이 2개 있고 좌우 2개의 분기기에 사용하는 보통 선로 전환기가 있고요. 그리고 3지 선로 전환기가 있어요. 3지 선로 전환기는 뭐냐면 턱레일이 3개가 있고 좌중우 3개의 분기기에 사용하는 전환기를 3지 선로 전환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탈선 선로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선로 전환기의 구조상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전 연동 장치 중에서 조사 세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계전 연동 장치 중에서 우리가 빼먹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조사 세정이라고 했었죠. 조사 세정 뭐였어? 복습 한번 해볼게요. 뭐예요? 정자 취급소를 달리하는 정자 상호 간에 붙인 연쇄를 우리는 조사 세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사 세정이라고 있는데, 이 철사 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회로 내에 열차가 있을 때 이 열차에 의하여 선로 전환기가 전환되지 않도록 세정하는 것을 우리는 철사 세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세정은 뭐냐면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회로를 통과할 때까지 열차에 의하여 선로 전환기를 전환할 수 없도록 세정하는 것을 우리는 진로 세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로 구분 세정도 있어요. 참고 알아두시고요. 접근 세정. 접근 세정은 신호기가 진행을 현시하고 있어 신호기 외방 일정 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상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는 열차에 의해 그 진로의 선로 전환기 등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세정하는 것을 우리는 접근 세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류 세정입니다. 보류 세정은 신호기 또는 입환 표지에 일단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진로 내의 선로 전환기가 전환되지 않도록 각각 세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류 세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표시 세정도 마찬가지로 계전 연동 장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회색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도 배웠죠? 회색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자, 단선, 복선 상관없이 다 되는 것은 연동 폐색식이 있고 자동 폐색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선 구간만 되는 것은 통표 폐색식, 복선 구간만 되는 데는 차내 신호 폐색식이라고 ATC 장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강부터 13강까지 배웠던 잠깐만요. 우리 몇 강 하고 있지? 13강이죠? 그럼 11강부터 12강이죠. 그죠? 예. 제가 잘못했어요. 11강부터 12강까지 배웠던 전기철도 개론에서는 뭐를 배웠느냐? 바로 전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철화의 필요성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수송력 증강,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수송원가 절감,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경전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노선 계획의 탄력성으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여 이제 차량 운행의 완전 자동화 및 역 업무의 무인 자동화 등으로 운영비가 절감되며 구배가 큰 노선 100%m나 곡선 반경이 작은 노선인 이제 30m 정도죠. 그 정도의 격자형 도시에 적합한 철도가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류급전 방식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BT랑 AT급전 방식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 급전 계통의 구성 시 고려할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전압 강화, 사고 시의 구분, 보조 개전기의 보호 범위, 가선 범위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직류 변천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정류 포스트입니다. 정류 포스트. 정류 포스트는 뭐였어요? 급전 구간의 레일과 대지 간의 누설 전류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린 정류 포스트라고 그랬죠? 알아두시고요. 자, 스카다 시스템 알아두셔야겠죠? 스카다 시스템 뭐였어요? 각종 제어 대상 설비를 감시, 제어, 개척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구축된 설비를 우리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철도 구조물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예요? 지선, 버팀선이라고도 하죠. 지선. 이 지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선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시험 칠 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지선은 뭐가 있을까? 단지선이 있고요. V형 지선이 있고요. 2단 지선이 있고요. 수평 지선이 있고요. 공형 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13강입니다. 일이 잘 안 적혀지네요. 정거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정거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거장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려도 정거장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아시겠죠? 자, 정거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거장. 일단 우리가 정거장에 대해서 배우니까 뭐이고 밖에 꽝을 지르고 난리네. 여기서 정거장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거장. 볼게요. 정거장. 정거장이라는 거는 뭐 할 때 쓰이냐? 여객의 승강. 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합. 이 2가지가 또 여기에 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열차의 조성. 조차장에 포함되는 열차의 조성. 그 다음에 신호장에 포함되는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우리는 정거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거장에 있는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정거장이 뭐가 있다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으나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거장의 구분이 들어가기 전에 정거장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끄러워 죽겠네. 밖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거장의 범위는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행선, 그러니까 정거장은 일정한 범위가 있고 상하행선의 양쪽으로 장내 신호기를 설치한
지점 간의 구역 또는 장내 신호기가 없을 때는 정거장 구역 표시간의 지역이 정거장의 군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거장의 범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거장의 구분이다. 정거장의 구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정거장의 구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정거장의 구분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정거장의 구분에는 먼저 우리가 다 아시죠?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역입니다. 이 역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를 우리는 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쵸, 조차장이 있었죠. 조차장은 뭐냐?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를 우리는 조차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또 뭐 있어요? 신호장입니다. 신호소 아니에요. 신호소는 정거장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정거장의 신호장인데 이 신호장이라는 것은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우리는 신호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소는 아니라 그랬는데 왜 신호소는 아닐까? 이 신호소라는 것은 정거장이 아니고 상치 신호기 등 열차 제어 시스템을 조작 취급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는 신호소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박스인 신호소는 정거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문제 내기 쉽겠죠? 정거장의 구분으로서 틀린 것은 하면 신호소가 나오겠죠. 신호장이에요. 신호소 아니에요. 역, 조차장, 신호장은 정거장의 구분에 속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객역입니다. 여객역은 말 그대로 여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역으로서 뭐가 있냐면 대합실, 대합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을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줌이 마려울 수도 있고 똥이 마려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장실, 그리고 은행. 역이죠. 여객역은 여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역이기 때문에 대합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은행이 있어야 되고. 자, 철도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은 버스터미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출소, 그리고 휴대폰 운반 설비 및 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객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제 목적에 따른 정거장의 종류로서 여객역도 있지만 보통역도 있고 화물역도 있고 화차 조차장이 있지만 우리가 여객역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거장의 위치 한번 볼게요. 정거장의 위치. 자, 정거장의 위치로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술적인 측면으로서의 정거장의 위치는 뭐가 있냐면 가능한 수평이고 직선이며 정거장에 인접하여 급곡선, 급구배라고 하기도 하고 급기울기가 낫겠죠. 급기울기가 없어야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기술적 측면으로 보실 때는 도착 시에는 상기울기, 출발 시에는 하기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거리는 일반적으로 4에서 8km, 그리고 대도시 전철역은 1에서 2km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래 확장 및 개량이 용이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요 면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거장의 위치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착 시에는 상기울기예요. 출발 시에는 하기울기예요. 요거를 가지고 많이 바꾸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거장의 배선과 관련해서 본선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 포인트 한번 찝어보자면, 이제 본선로는 이제 열차의 발착도는 통과시키는데 상용되는 선로로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피선은 후속열차가 선행열차 추월 시에 열차의 밀도가 높아 선행열차 출발 전 후속열차 진입 시 화물열차 장기정차 필요 시 불소되며 설치개소에는 상하선 간 상하선별로 설치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Y선을 설치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주본선 외측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거장 배선의 본선이 되겠죠. 다 외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거장 배선에 있어서 배선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배선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거장은 전망을 좋게 하고 본선과 본선의 평면 교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의 배선 원칙으로서 본선상에 설치하는 분기기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열차 진행에 배향 분기로 속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선은 본선 한쪽에 배선하여 본선 횡단을 적게 해야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군의 배선은 직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과 열차가 통과하는 본선은 직선 또는 반경이 커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설계도의 작성에서 선로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선로의 기울기. 선로의 기울기. 이 선로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차량을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까지 할 수 있다. 35%까지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까지 할 수 있으면 차량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차 전용은 10%, 일반은 8%로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궤도 중심 간격이 있는데 알아두세요. 궤도 중심 간격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 안에 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철도공학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정거장 외보다 넓은 중심 간격이 요구되며 병설하는 궤도 중심 간격은 4.3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요거랑 같습니다. 정거장 안에 나란히 설치하는 궤도 중심 간격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미터 이상? 4.3m 이상이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거장 외에는 4m 정도, 3선 이상인 경우 4.5m. 이거 저번 시간에 또 배웠다라는 그거랑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미터인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면 4.3m, 그러니까 정거장 안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면 4.3m 이상, 정거장 바뀌면 4m 정도.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 몇 미터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방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배선 방식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자, 배선 방식입니다. 배선 방식. 배선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냐? 첫 번째, 종단역 배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분기역 배선이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역 배선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먼저 종단역 배선, 분기역 배선, 중간역 배선이 있는데 여기서 종단역 배선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단역 배선에는 뭐가 있냐면 관통식이 있어요. 관통식은 이제 다른 말로 상대식이라고 하는데 이 관통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냐면 착본선, 발착본선이죠. 도착이나 출발본선, 착발본선이 정거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건조물은 선로 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통식 같은 경우에는 여객 화물열차의 시종착하는 종단역에는 객차 유치선의 선군 및 화차 분별선의 선군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객차의 증결 해방을 위한 유치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관통식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단식 배선입니다. 이 두단식 배선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부의 반복 운전의 경우에는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종단식 배선이 있으면 이제 분기역 배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기역 배선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내용은 꼭 알아주세요. 일반 여객 승환에는 방향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선 배선에서 상호가는 평면 교체가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간역 배선에는 여객 승강장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객 승강장, 여기 중간역 배선역 중에 여객 승강장을 잘 볼게요. 여객 승강장에는 뭐가 있냐면 섬식이 있고요. 너만 몰라 했어 섬식.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들려주면 정말 재밌긴 하겠는데 알아서 할게요. 아무튼 중간역 배선 중에 여객 승강장에 섬식이 있고요. 상대식이 있어요. 자, 여기 섬식은 뭐냐면 섬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홈의 전에 곡선이 있고요. 장내 홈의 연장을 미리 고려해야 되고요. 승객이 편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피선은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용지비와 건설비가 절약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객이 횡단을 해야 하며 장내 확장이 곤란하고 상하 열차 동시 발착 시 혼잡의 우려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섬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식은 뭐냐면 선로에 곡선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로에 곡선이 없고요. 호흡 연장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상하 별도의 호흡은 승객이 불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예요. 역시 브러쉬로 설명해 드리죠. 자, 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글을 처리해놨지만 이거예요. 자, 정거장 지금 이제 정거장이 여기 있잖아요. 정거장이 요리 있잖아요. 그죠? 요리 있어요. 정거장이 요렇게 있어요. 그죠? 정거장이 여기 있고요. 요 부분 레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식 같은 경우는 요리 돼 있어요, 거의.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전동차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전동차가 이렇게, 띠, 대충 그려놓을게요. 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동차가 이렇게 띡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섬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있으면 그 한 장소에서 이제 상행선, 하행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승차, 홈 등등 출입문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뭘로 표시하면 될까? 이걸 뭘로 표시하면 될까? 여기 5호선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왕십역인가, 거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 나오고,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람이 나오고 들어오고 할 거고. 그죠? 그때 섬식의 특징은 이제 열차역 요 홈 안에 상행선, 하행선 출입문이 다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있는 거고요. 용지비와 건설비가 절약이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상행선, 하행선이 있기 때문에 하행선이 이제 둘 다 이제 승차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혼잡도는 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장래 확장이 곤란하게 되고 상하 열차 동시 착발 시 혼잡의 우려가 있는 게 내리고 타잖아요. 그럼 엄청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시기에 비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섬식이 이래요. 섬식이 이렇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상대식은 어떠냐? 2호선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 거기 보시면 이제 구의역이라든지 건대입구역이라든지 보시면 거의 지상열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꾸 이렇게 되지. 역시 도형을 써라는 소리야. 이거죠? 열차가 이리 가요. 이리 가고요. 이리 가면 어떻게 되냐? 아니. 열차가 이리 가요. 이리 가면 이제 홈이 있단 말이에요. 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홈이 바깥에 있어요. 홈이 홈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뭐 대략 뭐 대충 그릴게요. 홈이 역시 브러쉬로 해야 되겠다. 귀찮아. 자, 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홈이 두 개가 있겠죠. 상대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끄자. 홈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홈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대입구역 보셨죠? 건대입구역이라든지 구의역이라든지 보시면 구의역 해서 그 얘기가 생각나죠. 근데 저는 서울 가면 구의역에서 거의 출발해요. 그 광진구 쪽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구의역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미안해요.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여튼 그 구의역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차가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열차가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홈이 두 개 있어요. 승차 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출입문이 이제 상행선, 하행선
이게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따로 돼 있어요. 홈이. 그렇기 때문에 섬식에 비해서 혼잡도가 낮아요. 근데 상하행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선로에 곡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역을 잘못 도착했어. 그럼 상대식 같은 경우, 그렇다면 섬식 같은 경우에는 섬이에요. 섬도자일 때 그 섬식이에요. 섬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출입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상대식은 다시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서, 여러분들 아시죠? 역 잘못 왔을 때 상대식에 왔을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다시 이용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상대식의 특징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섬식하고 상대식의 특징,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정거장 마지막 시간인데, 정거장 마지막 시간에는 정거장 설비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사천시 여러분들 뮤직밸리 실용음악학원 보컬 레슨, 그 다음에 기타 레슨, 베이스, 드럼, 기타, 여타 이제 반주, 피아노 반주법들 이제 체계적이고 전공화된 수업을 원하신다면 뮤직밸리 실용음악학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사천시에 계시는 분들, 사천시 남성합창단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소공연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공화된 지휘자한테 전공화된 합창이 무엇이고 노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스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정거장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